실내에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냥 이거를 요즘 좀 바빠가지고 그냥 그걸 보냈으면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다른 걸 가지고 했었는데 재밌는 내용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우선 이게 이제 공유시인데요. 이 사진을 쓰는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고 공유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진을 쓰니까 훨씬 주목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쓰는데 공유시가 이제 도간이라고 하는 영화를 처음에 제안을 했고 직접 주연까지 맡아서 무료로 출연해서 이제 광주에 그 아동인권, 장애 아동인권의 그 정면으로 제기했던 그런 이제 분이죠. 직접 만나보니까 아주 괜찮더라고요. 괜찮은데 네, 이분이 이제 그 유엔 아동 권리 특별 대사로 이제 임명이 되고 우리는 이제 최초로 리셋으로부터 이렇게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 돌봄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가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이나 청소년, 특히 학생, 보통 청소년 시기를 아동 청소년이라는 말도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확하지가 않고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도. 그 다음에 그들이 누구인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주로 학생으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방과후 학교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애프터 스쿨이라고 아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학교가 끝나 애프터 스쿨은 영어로 방과후 학교가 아니고 그냥 방과후라고 하는 영어가 해석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애프터 스쿨 그러면 방과 후에 또 학교를 가야 되는 거고 즉 학생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학교를 보면 끝내고 나오면 시민인 것 같은데 스쿨법이 없을 뿐이지.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는 아동 청소년 정책의 기본 주무부처도 없고 교육부가 있습니다. 근데 교육부는 학교에 있는 애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교육부지 시민으로서의 아동 청소년을 소위 정책 대상으로 하는 부처는 없습니다. 지방정부 따로 하고 교육청 따로 하고 문화관광부 체육부 따로 하고 복지부 따로 하고 다 따로 하고 여성가족부 따로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뭔가 뭘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청을 관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정책을 그럼 교육청이 아니고 지방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이제 저희 아동권리 협약이라는 게 나왔어요. 1989년도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 통과되게 이 4대 권리를 보장하거든요. 물론 이 4대 권리로 딱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모의 권리, 참여의 권리라고 하는데 이 4대 권리를 이제 중심으로 이 아동 청소년에 이런 권리가 있구나. 그러면 시민권이라고 할 때 권리의 주체로서 그들을 인정하려면 의무 주체가 발생합니다. 항상 권리 주체가 있고 의무 주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수급권, 복지가 헌법적 권한이냐는 법률적 논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국가 아닌 것이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복지가 권한이 아니다라는 걸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이 헌법의 다수설인데요. 어쨌든 그게 부작위 입법 부작위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안 만들어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권, 기초 수급권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법은 복지는 보장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권리가 생기고 말고 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권리들을 좀 이제 보장해 나가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우리나라 아동들이 뭐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간단히 뭐 밖에 행복률도 꼴찌고 그렇습니다. 주관적인 속도가 아주 낮은 거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무부처가 없다 보니까 서비스도 다 한절적이고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무슨 체육 아카데미, 문화 아카데미 이런 교실을 열라고 그러고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뭐 하라고 여가부대로 하라고 그러고 내려오는데 다 지방정부로 옵니다. 근데 돈이 다 따로 돼 있고 시기도 다 다르고 예산 쓰는 방법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게 교육청으로 오기도 하고 우리 학교도 오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아동이라고 하는 아동복지법에는 18세입니다. 청소년 특공법은 이 9살부터 24세까지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 유엔에서 청소년을 정의한 게 24세까지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소득층 국가에서는 못 사는 데서는 24살, 즉 대학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돈을 떼준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을 규정하는 건 법률적 기관이 아니고 아마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9세, 18세 이렇게 다릅니다. 아동 청소년의 법적 규정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관점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도 시민이다. 그리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자. 왜? 이거는 교육이 지방 사무이듯이 아동을 돌보고 청소년을 돌보고 혹은 청소년들을 시민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도 지방정부 사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본 생각을 가지고 이런저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동 그러면 이제 저희들끼리 정리한 게 위원회에서 좀 더 위원회 나오겠습니다만 아동은 초등학생까지 그 다음에 청소년은 중고생 이렇게 이제 18살 미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존의 권리, 뭐 참여의 권리, 고객의 강탈 권리, 친환경 유산 조식, 아이디 조식 좀 나옵니다. 광고 노동책에 누가 안식비가 버스, 공립, 어린이집, 통합가족센터, 뭐 개울산에 도서관 많이 만들고 청소년센터 만들고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자면 아동 영향 평가라고 하는 제도를 전국 처음 이제 도입해서 곧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내용도 보면 이제 그 환경 영향 평가하듯이 의무적으로 특정 연도 이상, 3년 이상 뭐 시행된다든지 특정 액수 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아동 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도입니다. 그동안 뭐 했냐 그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과제관리 체계인데요. 7대 전략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과별로 업무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과별로 하는 건 필요하지만 저렇게 과제 중심으로 여러 개의 과가 걸치는 업무 구조를 짜놨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통해서 협업을 하고 첫 번째 과제가 제 구청장 과제인 어린이 친화도시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가 보행 친화도시인데 이거는 이제 부구청장 과제고요. 나머지는 뭐 지속 가능도 있고 뭐 안전한 성격도 있고 복지도 있고 사회적 경제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어린이 친화도시 과제가 있습니다. 과가 다른 과들도 있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가 친화적인 도시라 그러면 이제 보행도 통학로도 안전해야 될 거고 공원을 올라가더라도 이제 남성 어른 중심으로 계단이 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여성이나 노약자나 애들은 이게 높아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11년도에 어린이 친화탄을 처음 만들고 조례를 어린이 친화도시 쪽이 제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어린이 친화도시라고 하는 그런 청소년 유니세프와 같이 손잡고 해왔습니다. 유니세프 사무국장인데요. 그래서 그 사업들 전체를 합치면 애초에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친환경 부산교육식을 제가 한국에서 말잡아서 결국 서울시장인데 제가 중간에 그만둘 뻔했습니다. 시장이 안 그만뒀으면 제가 그만뒀는데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아까 그겁니다. 이 남윤수 의원이 법안까지 했는데 이게 문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는 아동은 학교 안에서 책임을 지고 학교 밖에 나오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공적 돌봄 체계를 꾸리자. 그리고 그거의 앵커 시설로 아동 청소년 센터를 꾸리고 지역아동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들은 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70%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그나마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보편적 아동들도 맞벌이 부부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학원을 보내면서 돈으로 때우는 방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들의 생활적 이제 그 경제 부담도 덜어주면서 동시에 공적으로 이제 그들이 시민이기 때문에 그들도 놀 권리, 쉴 권리, 생각할 권리 정 안 되면 공부할 권리, 공부할 사람은 공부시켜주고 공찰로는 밤에 가서 공찰 수 있도록 문제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상이고 그래서 이제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센터를 정면에다 만들고 돌봄센터를 구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오늘 지원받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하고 나서 구립 돌봄센터가 전국에 다른 데 왜 우리가 안 하냐 해가지고 힘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남윤희수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발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국회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싸움이 붙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주무부처 뺏기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 교육부 지금 중심으로 결국 이런 법안을 교육부가 반대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육부가 사실 내놓은 게 뭐냐면 드림 스타트 팀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 돌봄 체계를 꾸린다고 해서 교육부가 지금 주무가 돼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지부가 밀렸어요. 밀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복지부가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핵심이 이제 시민위원회를 꾸려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든 기관들과 즉 경찰 뭐 합쳐서 위원회를 꾸려서 돌봐라 이게 이제 핵심인데 아직 여기까지 못 나갔습니다. 이건 누가 종합시행센터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밤 10시가 넘으면 마을 버스가 세워달라는데 아무 데나 세워줍니다. 그게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한 건데요. 이걸 따라서 이제 이것저것 잘 서울시에서 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12년도에 투표 1위입니다. 얼마 전에는 민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아내가 밤에 11시 넘어서 세워달라고 했는데 기사가 굉장히 불친절했다고 조치해달라고 민원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좋아하십니다. 언론이 나왔고요. 구디 어린이집도 제가 이제 뭐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보통 어린이집 주변에 이 스쿨존을 하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주차를 못하고 불법 주차 다 딱지 뜯어야 되고 이 주차장을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센터 하고 있고요. 도서관 많이 했다고 돼 있고 장난감 도서관, 여수 체험관 저희들이 3개 정도 있고요. 청소년센터, 지도센터 있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결국 아까 세 가지 원리를 빼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참여의 원리입니다. 제가 이런 거 하면서 한번 땡 했던 게 그거예요. 어린이 친화도 하신다고 뭐 한다고 하면 어린이의 말을 왜 안 듣는가 그때 제가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내 생각대로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게 부정참여단과 의회를 지금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실은 좀 더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전국적 아동이양 평가를 시행하고 모니터링하는 거 꾸리고 학생 참여 예산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학교별로 학생들이 왜냐하면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아동들은 아무래도 예산제까지 가기엔 조금 조직화가 돼서 우선 여기서부터 시작할 생각이고 청소년 정책 창안 대회 이렇게 교육으로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 부정참여단이 몇 번을 논의를 해서 만들어낸 이제 어린이 권리 헌장입니다. 이게 이제 성북 어린이 가라사대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충분히 쉬고 마음껏 뛰고 싶어요.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자라고 싶어요. 뭐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토론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헌장입니다. 그래서 저 헌장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를 계속하고 유지를 해나갈 생각인데요. 어쨌든 저는 핵심은 결국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정부와 우리 시민들의 삶을 그 생활을 책임지는 의무주체로서 이제 설 때가 됐다. 그리고 시민들도 각 분야별로 권리주체로 자기 권리를 정립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면 남는 문제는 어디까지가 권리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한때는 미국도 흑인이 버스에 백인과 함께 탈 수 없는 시절 60년대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스위스만 해도 여성이 투표 제가 알기로는 시작한 지가 59년이 걸렸어요. 프랑스도 49년도까지 여성이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권리가 과연 어디까지가 권리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린이 지나주셨다는 말씀. 네, 고맙습니다. 어린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마을이라고 해요. 마을. 네, 어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마을에는 뭐 어머니 아버지도 있을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을 거고 학교도 있어야 될 거고 굉장히 있어야 될 것들이 많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아이만 행복할 수는 없는 거죠. 모두가 행복해야만 아이가 행복할 수 있겠죠. 맨날 아이를 그냥 해마시시하고 맨날 이렇게 욕하는데 아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환경을 조성한다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하고 있는 손톱의 사례가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배 부총리님께 박수로. 자,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코너입니다. 한 2분 정도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받아보도록 할 텐데.